자, 원기둥 부피 건널비, 원기둥 부피의 건널비도 똑같아. 기둥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자, 기둥의 부피와 건널비는 항상 기둥은 밑면이 뭔지, 그리고 그게 밑면일 때 높이가 이제 얼마인지,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가면 다 할 수 있거든.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자, 여기 보면 뭐 공식처럼 이런 거 적어 놨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요걸 외워서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밑면이 뭔지, 그리고 그 면이 밑면이 되었을 때 높이가 얼만지, 그래, 그렇게 그 두 가지만 파악해서 똑같이 하는데, 문제로 봐서 보자. 아, 자, 그래,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정리는 하고 갈까,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원기둥도 똑같은데 하기 전에, 그 기둥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간단하게 정리도 좀 하고 갑시다. 자, 기둥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디가 밑면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 그지? 기둥이 뭐냐? 기둥은 어떤 면이, 그지? 어떤 밑면이 그대로 이렇게, 그지? 변함없이 그대로 올라간 거, 그대로 쭉, 그지? 높이만큼 이렇게 올라간 거. 그런 거를 기둥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밑면이 뭔데, 밑면이 어떻게 생긴 도형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러면 걔가 밑면일 때 높이가 얼마인지 이것 두 개를 파악을 하자. 높이를 이제 이렇게 h라고, 보통 높이를 소문자 h라고 많이 두잖아. 높이를 h라고 두고, 그리고 밑면을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이제 도형을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는 그 밑면의 넓이와 그 밑면의 둘레의 길이를 이제 구하지. 그지? 그래서 그 밑면의 넓이를 뭐 만약에 A, 둘레를 B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었으면, 그지? 그러면 요 숫자 3개, A, B, H를 가지고 우리는 부피와 건널비 계산을 했단 말이야. 그죠? 자, 부피는 이게 모든 입체도형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밑넓이를 높이만큼 쌓아 올린 거다. 그렇게 좀 생각하면 제 밑넓이가 그지? 밑면의 넓이가 A고 그리고 높이가 H면 그걸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건널비는 밑넓이와 옆넓이들의 합인데, 말 그대로 겉면의 넓이니까. 근데 이게 기둥은, 그지? 기둥은 기본적으로 밑면이 위아래 두 개 있거든. 그지? 밑넓이가 두 개 있어야 돼. 밑면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밑면 A가 일단 두 개. 그지? 밑면의 넓이가 두 개에다가, 자, 그지? 옆넓이는, 어, 밑면의 둘레. 밑면의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BH.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더라. 자, 그래서, 봐, 기둥에서는 다른 것보다 요거 밑면이 뭔지를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면의 넓이, 둘레, 그리고 그게 밑면일 때 높이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계산만 해주면 된다. 새로운 자, 체크 1번. 자, 여기 보면, 자, 이거 봐. 이런 이제 원기둥이면 얘가 밑면이잖아. 그래서 얘가 밑면이고, 얘가 높이고. 그래서 항상 기둥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딱 하자. 밑면이 뭐야? 밑면이, 어, 원이야. 그러니까 원기둥이지. 그지? 근데 원기둥인데 반지름이 3cm의 원이다. 그리고 얘가 밑면이면 높이는 5가 되고, 단위는 생략을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밑면에, 뭐야, 안 돼. 밑면의 둘레, 밑면의 넓이를 계산을 할 건데,
이게 원이니까 둘레는 그치? 반지름이 3이면 6파이고 넓이는 9파이. 그지? 이렇게 되잖아. 반지름 제곱, 반지름 2배. 그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피를 구하시오.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9파이 곱하기 5. 건널비를 구하시오. 그럼 건널비는 물어보진 않았는데 건널비는 일단 밑넓이 2배 9파이 곱하기 2. 그 다음에 요거 밑면의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옆넓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옆넓이다. 그러니까 전개도에서 옆넓이는 기둥의 전개도는 이제 상상을 해보면 옆면은 직사각형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밑면의 둘레고 세로 길이가 높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옆에 또 2번 한번 해봐. 그지? 다 그려놨으니까 해볼까? 항상 여기서는 이게 밑면이잖아. 그지? 밑면의 반지름 3cm짜리고 그리고 높이가 7이니까 이 밑면의 넓이 9파이고 그지? 그래서 옆넓이가 밑면의 둘레가 6파이였으니까 밑면의 둘레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됩니다. 밑면의 둘레 그리고 곱하기 높이 옆넓이는 이렇게 구해진다. 자, 그래서 건널비는 밑넓이가 밑면이 2개 있잖아. 그래서 밑넓이의 2배. 그 다음에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게 건널비다. 그러니까 밑면이 뭔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똑같이 할 수 있다. 조금 복잡한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음, 자, 그냥 구하는 거는 해보고, 그지? 자, 여기서 다른 거 말고, 이 길이가 12파이라네. 근데 요 길이는 밑면의 둘레와 같잖아. 그지?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이 6임을 알 수 있죠. 그지? 그래서 이거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음, 자, 이제 이 두 문제 좀 풀어보자. 자, 그러니까 위에 요 문제는, 이 문제는, 그치. 물을 옮겨 담았어. 그랬을 때 높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그지? 물을 이렇게 옮겨 담으면, 이렇게 이 그릇에서 이 그릇으로 옮겨 담으면, 부피는 일정하다. 어, 그 아이디어로 푸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거의 부피, 이 친구 부피는,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 기둥이잖아, 이것도. 그래서 이게 밑넓이가 20이고, 높이를 곱하면, 자, 부피가 160이 나오고, 그럼 여기서도 이제 부피가 그거 160이 돼야 되니까, 요 높이를 구하시오네? 그지? 근데 이건 밑넓이가 64래. 그지? 그럼 또 그대로 하면 되겠네. 64 곱하기 높이가 160이다. 그래서 h는 64분의 160, 8분의 20, 얼마? 2분의 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회전체잖아. 결국 기둥이. 그지? 그래서, 좀 내리자. 음. 이게 결국은 이게 회전체니까, 여기서 이제, 얘를 돌려서 기둥을 만들어 보라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저걸 그대로 돌려서 우리가 기둥을 만들면, 어, 이런 기둥이 나온다. 그치? 높이가 h고, 밑면의 반지름이 5cm짜리. 자, 건널비가 130이다. 130파이다. 자, 건널비는, 자, 이걸 돌리게 되면, 자, 밑면이 5고, 얘가 밑면이잖아. 음,
밑면의 넓이는 항상 기둥은 밑면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 응? 밑면의 넓이와 밑면의 둘레를 계산을 해줘. 이게 그치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는 게 좋은 게 지금 이제 당장 요 다음 단원 딱 넘어가면 이게 조금 그림이 이상해지거든. 그럴 때는 확실히 밑면의 넓이나 둘레를 계산을 해둘 필요가 있어. 좀 정신이 없으니까 여기 좀 지우고 하자. 화면 내리면서 요거는 낙서처럼 돼버렸네. 자, 그래서 이제 밑면의 둘레, 그래서 이렇게 밑면을 너무 뻔하긴 하지만 밑면이 반지름 5cm짜리 원이고 넓이 둘레를 이렇게 딱 파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얘가 밑면이고 높이는 당연히 지금 h니까 자,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는 계산을 하지. 자, 건널비가 주어졌으니까 건널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라서 건널비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밑넓이 두 개, 밑넓이는 항상 기둥은 위아래 두 개씩 있으니까, 이제 위아래 한 개씩 참 총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그 다음에 옆넓이가 밑면의 둘레와 밑면의 둘레가 전개도에서 가로 역할을 하지. 그리고 높이를 곱하면 됩니다. 아, 높이가 전개도에서의 그 옆면의 세로 길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 밑넓이 두 배,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그래서 50파이 더하기 10h파인데, 이게 문제가 130파이래. 그래서 130파이는 50파이 더하기 10h파이고, 그래서 10h파이는 80파이고, 이항했지. h는 8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밑면은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하여튼 기둥은 밑면이 뭔데, 그 밑면의 넓이랑 둘레가 얼만데, 그리고 높이가 얼만데, 요 숫자 3개만 확실히 찾아놓고 나면 건넓이, 부피 다 할 수 있다. 자, 이제는 복잡한 기둥, 그냥 이상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똑같아. 정말 똑같아. 하는 방법은 앞에 했던, 어, 각기둥, 원기둥에서처럼 똑같이 할 겁니다. 뭘 똑같이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밑면이 뭔지, 그치? 바닥에 있는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그리고 높이가 얼마인지만 정확하게 찾아주면 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한번 해보면 돼. 자, 그래서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기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밑면이 그지 바닥에 있는 도형이 이상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밑면이 요게 요렇게 생긴 그지 원안에 구멍이 뚫린 도넛 같은 게 이제 저게 밑면인데 볼까? 자, 밑면이 어떻게 생겼는데 이런 큰 원 안에 그지 작은 원이 이렇게 하나 쏙 빠져 있는 형태겠네. 자,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 빠져있는 반지름은 2고, 여기 전체 반지름은 지금 보니까 4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 그지? 요게 밑면. 음. 자, 그러면 그 밑면이 그대로 쑥 위아래로 움직였을 거니까, 얼마만큼? 높이는 4다. 그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밑면의 넓이, 그리고 밑면의 둘레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넓이는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면 될 거고, 그지? 넓이는 큰 원 넓이에서 작은 원 넓이만큼 빼면 딱 될 거고. 근데 큰 원 넓이를 구할 거니까 큰 원 반지름은 4였잖아. 작은 원 반지름은 2였고, 그래서 넓이가 큰 원 넓이 16파이에서 작은 원 넓이 4파이를 뺀 밑면의 넓이는 12파이가 될 거고. 자, 둘레는 이거 우리 색칠한 부분 둘레 구할 때는
더했지. 이 테두리와 그리고 안쪽에 있는 작은 원 테두리를 더해줘야 돼. 그지? 그래서 둘레 길이 구할 때는 이거 이제 더했더라. 그래서 이게 둘레는 반지름이 4니까 2배 파이 8파이고 얘는 2배 파이 4파이고 둘레도 12파이가 나오네. 그래서 이제 높이와 밑넓이, 밑면의 둘레 저 세 개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부피는 부피는 여기 있네. 부피는 일단 할까? 밑넓이는 12파이고 이거 부피는 밑넓이 이거 아니고 이거 12파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48파이고 자, 큰 거 옆넓이, 작은 거 옆넓이 돼 있는데, 그지? 그냥 우리 바로 갑시다. 겉넓이는, 자, 밑넓이의 2배, 밑넓이 2배에 밑면의 둘레, 숫자가 똑같아서 참, 얘가 별로 좋지 않네. 곱하기 높이. 아, 똑같아. 밑면하고 높이만 뭔지 정확하게 찾아놓고 나면, 밑면의 넓이와 밑면의 둘레 계산만 좀 잘 하면 된다. 요거에서 이제 밑면이 그림이 좀 그치, 단순하지가 않으니까 복잡하니까 이런 그림의 넓이와 둘레 구하는 거를 오랜만에 좀 해보자. 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밑넓이랑 밑면의 둘레를 계산을 정확하게 해내고 나면 높이랑 같이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밑넓이와 높이를 곱하면 되고 얘랑 얘를 곱하면 되고 겉넓이가 알고 싶으면 밑넓이는 일단 2배. 그지? 왜냐면 밑면은 말 그대로 이제 아래에도 있지만 위에도 있으니까 밑넓이 2배에 밑면의 둘레와 높이를 곱하면 됩니다. 밑면의 둘레와 높이를 곱하는 게 옆넓이의 의미를 갖는다. 자, 그러면 어떤 좀 복잡한 도형들이 있는지 옆 페이지를 좀 보자. 보자. 지우고. 자, 뭐 이런 것도 있다, 그지? 음, 똑같아. 자, 봐봐. 일단, 요 문제는, 어차피, 그지?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 요런 게 나올 거니까, 밑에 거 먼저 해볼까? 자, 밑에 거는 밑면이 뭘까? 밑면이 어떻게 생겼을까? 얘를 밑면이라 해야 되지 않겠나, 그지? 얘를. 그래서 이게 밑면이 네모고, 기본적으로. 네모인데, 그 안에, 그지? 요렇게 쏙 빠져있네. 그지? 요게 밑면이네. 네. 그러니까 이 밑면의 넓이가 알고 싶으면 큰 거에서 전체에서 그치? 안에 조그마한 것만큼 빼면 될 거고 밑면의 둘레가 알고 싶으면 이 테두리들을 다 더해야 되니까 큰 거 둘레에서 안에 이렇게 작은 거 둘레를 더해줘야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테두리니까 요거 길이에다가 요거까지 더해야 돼. 넓이는 말 그대로 딱 빼면 되고 자, 그럼 뭐 이렇게 변의 길이를 좀 적어보면 요 길이가 3이니까 이면 여기가 3일 거고 여기가 4니까 여기가 4일 거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빠지는 거 보니까 여기가 그지? 이게 1cm짜리가 쭉쭉쭉 빠지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 쓰자. 저기 너무 작다. 1, 1, 여기 3, 여기 4. 그러면 이게 직사각형 아니가 그지? 직육면체에서 잘라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3, 4, 12 마이너스 1 밑면의 넓이는 11이고 자, 그 다음에 둘레면 길이를 더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게 3, 4, 3, 4니까 7, 14지 총 둘레가 이제 3, 4, 3, 4 그리고 1, 1, 1, 1, 4 둘레는 18cm가 되겠네.
자, 그럼 얘가 밑면일 때 높이는 몇 센치냐? 몇 센치야? 그치? 높이는 얘죠. 5cm. 자, 그러면 이 숫자 3개 가지고 해보자. 부피는,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 건널비는, 자, 밑넓이 곱하기 2. 그리고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이 숫자 3개 가지고 다 돼. 그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 22 더하기 8, 5, 40, 112 제곱 센티미터. 부피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똑같아. 밑면이 뭔지만 알면 돼. 그리고 위에 것도 그지? 이걸 한 바퀴 땡글 돌리면 그지? 여기 원기둥인데 중간에 이렇게 틈이 있으니까 중간에 구멍이 뻥 뚫린 그런 원기둥이 나올 거라 그지? 얘가 돌면서 큰 원기둥이 하나 그려지는데 중간에 요만큼 얘가 돌면서 또 요만큼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원기둥이 그려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밑면이지. 그죠? 그래서 밑면이 큰 동그라미에서 그지? 안에 이렇게 쏙 파먹은 이런 모양이 될 거야. 그죠? 근데 그게 큰 동그라미 전체 반지름은 요만큼이 되어야 하니까 5cm이고 여기 요 작은 안에 파먹은 거는 여기 회전축하고 이렇게 그지? 간격 이렇게 회전축에서 떨어진 저 간격만큼이 안에 파먹은 길이가 될 거니까 여기는 2가 될 거야. 그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밑면이니까 그 밑면의 둘레는 넓이는 얼마일까 한번 그지? 계산을 좀 빠르게 해볼까? 자, 둘레는 큰 반지름하고 작은 반지름을 그 둘레의 길이를 더해야 되고, 넓이는 큰 원에서 큰 원 넓이에서 작은 원 넓이를 빼면 되지. 그죠? 자, 큰 원 반지름이 5니까 둘레는 10파이고, 작은 원 반지름은 2니까 4파이. 큰 원 반지름 5였어. 넓이는 제곱파이 25고, 작은 원 반지름 2니까 넓이는 제곱파이 4파이 14파이 21파이. 자, 얘가 밑면이면 높이는 몇 센치인데 높이는 이게 높이가 될 거지. 70m. 자, 그래서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부피 21파이 곱하기 높이 7이14 7이는 7 147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건널비는 일단 밑면의 넓이 2배, 밑넓이 2배, 21파이 곱하기 2 플러스 밑면의 둘레 14파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42파이 플러스 74, 28, 98파이. 그래서 140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밑면이 똑같은 얘기인데 밑면이 뭔지만 알는데 밑면이 뭔데 그게 좀 이상하게 생긴 이런 도형이면 천천히 생각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 더 해보자. 구멍 뚫린 것도 있지만 그치, 밑면 자체가 이상하게 생기는 애들도 있거든. 자, 일단 여기는 뭘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어, 부채꼴의 넓이랑 부채꼴의 뭐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들. 그러니까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라 하면 이제 호의 길이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다가 좀 간단하게 좀 보면 저 부채꼴 기본적으로 부채꼴은 원의 일부라고 생각하자. 원의 일부 부채꼴이 뭐였냐면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그림이었는데
도형이었는데 이렇게 생긴 게 부채꼴이었거든. 그래서 반지름 그리고 여기 중심각 어, 중심각을 x라고 두고 여기 요 곡선의 길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두면 그리고 넓이를 s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공식이 부채꼴의 넓이는 일단 원 넓이를 구합니다. 파이 r 제곱 동그라미 전체 넓이 원 전체 넓이를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게 원의 일부인데 원 전체는 중심각이 360도 그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x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넓이가 필요하면 원 넓이에다가 이게 넓이입니다. 넓이 참 넓이를 보통 s라고 쓰거든. 원 넓이에다가 360분의 중심각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요 호의 길이는 일단 이게 이만큼의 길이니까 원 전체의 길이 둘레의 길이를 먼저 구할 거야. 2배 파이 반지름 2배 파이 이게 원 전체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역시 똑같이 우리는 원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360분의 x를 하면 됐었거든. 호의 길이 요거 기억하고 봅시다. 자, 이거는 그치 이걸 기둥으로 보고 싶으면 얘를 밑면이라고 봐야 돼. 그치? 얘를 밑면이라고 보았을 때 이 부채꼴이 그대로 이렇게 쭉 올라간 거니까 요걸 밑면이라고 보았을 때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쟤는 밑면을 그치? 이거 부채꼴이라고 하자. 자, 부채꼴에 대해서 뭘 하려면 반지름이 얼마인데 4cm네. 그리고 중심각이 몇 도인데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찾아줘야 돼. 근데 이 각도를 숫자 대신에 기호로 이렇게 줬다는 소리는 90도다. 그지? 중심각이 90도다. 뭐 그 소리죠. 자, 그럼 얘를 밑면이라고 보았을 때 높이는 그지? 5cm이 되지, 그지? 5cm가 됩니다. 자, 밑면의 넓이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 자, 밑면의 둘레는 이 테두리 전체 길이니까 봐봐. 여기서 요것만 너무 신경 쓰면 얘를 놓치기가 쉽거든. 근데 이 호의 길이도 계산을 해야 되지만 4 더하기 4. 요 반지름들의 합도 계산을 해줘야 돼. 둘레니까 이 테두리 전체니까. 그지? 둘레가 일단 봐봐. 일단 4 더하기 4. 8 하고 그리고 호의 길이. 자, 호의 길이는 일단 원전체 둘레를 구하자. 원전체 둘레가 반지름이 4니까 2배 파이 8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꼴의 중심각은 90도. 그래서 원 전체의 360도 중에 90도만큼만 가지고 있다. 이게 호입니다. 이게 호. 그래서 8 더하기 이거 약분을 하면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약분을 또 하면 둘레의 길이는 8 더하기 2파입니다. 저거 절대 더하면 안 돼. 뭐 10파이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넓이는 그냥, 그지, 이거 부채꼴 넓이 구하면 되거든. 그지? 부채꼴 넓이 구하면 됩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는 일단 원 넓이를 구하자. 원 넓이를 구하려면 이 원의 반지름, 원 전체의 반지름이 4라서 전체 넓이는 16파이였을 거야. 근데 그 중에 역시 360도 분의 중심각 90도만큼. 그래서 또 약분하면 이게 4분의 1이니까 넓이는 그치? 딱 하나로 나오네, 4파이. 그러면 이제 봐. 둘레 나왔고, 넓이 나왔고, 높이 알거든? 자, 부피는, 자,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그럼 넓이는, 자, 밑면이 지금 두 개지. 4파이 곱하기 2 플러스, 자, 이게 밑면의 둘레가 8 플러스 2파이잖아? 이런 경우에는 꼭 괄호치고, 그지? 항이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항이 두 개 이상이면 꼭 괄호치고 높이랑
곱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치? 이렇게 하면 8파이고, 요거 이렇게 해야지, 그치? 그래서 바로 이거는 그냥 40이고, 여기는 5이 10파이고, 계산을 좀 하면 18파이 플러스 40 이렇게 나옵니다. 부피 계산하는데 5사 20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건널비는 단위 쓸 때도 괄호하고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자, 2-1번은 각자 한번 해보고 2-2번만 하고 마칠게. 자, 봐봐. 자, 2-2번, 2-1번은 240도잖아. 그것만 잘 하면 됩니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고. 자, 2-2번은, 이거는 지금 조금, 지금까지 했던 거랑 좀 다르지, 그지? 기둥이 두 개가 쌓여 있어. 그지? 요거는 철저하게 나눠서 하면 돼. 철저하게 나눠서. 자, 부피 구하는 거에서는 크게 다를 게 없는데, 그냥 구해서 다 하면 되거든? 근데, 건널비 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요거 한번 천천히 같이 좀 해보자. 자, 얘는 우선 부피, 쉬운 거, 부피 먼저 구하자. 부피는 쉽게 생각하자. 그지? 두 개잖아. 기둥이 두 개네. 어, 각각 구해서 더하면 돼. 자, 그러면 작은 거. 자, 부피는, 자, 작은 거 얘 부피 구할 거면 얘 밑면이 이거잖아. 반지름이 2cm짜리니까, 그지? 음, 반지름이 작은 거는 2cm짜리, 그리고 높이가 얼마? 4지. 요거 넓이에다가 4 하면은 작은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큰 거는 밑면이 반지름이 7이네. 맞다. 그치? 훨씬 크네. 그치? 반지름이 7이고, 그 넓이에다가 4를 곱하면 되지. 높이는 뭐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그래서 4파이 곱하기 4, 49파이 곱하기 4. 그래서 16파이, 4하고 36, 196파이. 그래서 얼마야? 212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피는 이거 하면 돼. 그지? 자, 그러면 건널비 한번 보자. 건널비. 자, 건널비는, 자, 겉면의 넓이야, 겉면. 겉면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조심할 게, 봐봐. 겉면의 넓이인데, 지금 여기서는 막 좀 빠지고 막 그렇거든. 그지?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됩니다. 자, 건널비는, 이거 우리가 겉면의 넓이를 줄여서 건널비 그렇게 부르는 거니까, 그지? 겉면. 저게 이제 실제로 우리 눈앞에 있다 생각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면들, 겉에 이렇게 드러난 면들을 다 넓이를 더해줘야 돼. 그지? 그러니까 드러난 면들의 넓이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봐봐. 요 작은 원 있지, 여기. 여기, 요 기둥 두 개가 작은 원기둥과 큰 원기둥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요만큼은 지금 드러나지가 않잖아. 얘는 빼면 돼. 그지? 그래서 여기서 봐봐. 작은 원기둥 부피, 그 건널비 전체와 큰 원기둥의 건널비 전체를 부피처럼 그냥 단순히 더하기만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러면 이건 조금 약간 차이가 생기거든. 실제로 요 면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요거만큼은 좀 빼야 돼. 어,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봐봐. 자, 일단 건널비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면들을 다 좀 파악을 해보면 되는데, 그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 보자. 밑에서부터. 자,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 보면 제일 밑에 7cm짜리 원이 있잖아. 그지? 큰 원기둥의 밑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옆면이 있지, 옆면. 그지? 이거 큰 원기둥의 옆면. 음, 그래서 큰 원기둥의 옆면이면 이런 직사각형으로 전개도를 펼치면 그려질 거야.
그래서 요 길이가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요 큰 원기둥의 옆면의 둘레의 길이는 큰 원기둥 밑면의, 옆면의 요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와 같으니까, 요 둘레와 같으니까, 그지? 이걸 전개도를 쫙 펼친다 생각하면, 그래서 여기가 이거의 2배, 14파이짜리가 하나 있을 거고,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위로 보면, 위에 요게 이제, 그지? 이게 그대로 이게 다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지금 넓이니까 B급을 좀 치면, 음,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쏙 빠질 거야. 그러지 않아? 그지? 이면, 요거, 음, 그지? 이게 겹쳐져 있으니까, 누도형이 겹쳐져 있으니까, 요거는 빼야 됩니다. 요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작은 원기둥의 옆면, 작은 원기둥의 옆면은, 그지? 이렇게 조금 짧게 그리면, 높이는 작은 원기둥도 높이가 4니까 요 세로 길이는 똑같이 4고, 그럼 요 작은 원기둥의 옆면의 요 가로 길이는 요 작은 원기둥 밑면의 둘레와 같을 거니까 작은 원기둥은 반지름이 밑면 반지름이 2거든. 이거 4파이. 그것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고 우리 옆면까지 했잖아. 그리고 작은 원기둥의 어, 밑면 그 위에도 똑같이 우리가 위에 있는 것도 밑면이라 부르니까 이렇게 넓이를 반지름 짜리를 구하면 됩니다. 차근차근 해보면 여기서 약간 조금 변형이 생기지. 그래서 그냥 부피 같은 경우에는 2개 쌓아도 그냥 다짜고짜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는데 건널비는 이게 어디가 보이는지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요거 넓이들을 딱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을 좀 해볼까? 자, 얘는 49파이고 넓이 요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니까 44, 16, 56파이고 자, 얘가 이제 큰 원에서 작은 원 빼야 되잖아. 그지?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야 되니까 49파이에서 큰 원 반지름 7, 작은 원 반지름 2, 그지? 작은 원 반지름 2, 4파이를 뺀 거고, 그 다음에 얘가 44, 16파이고, 그리고 얘가 4파이.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됐어. 계산을 이렇게 좀 해보면, 여기 4파이, 4파이는 없어지네. 그러면 이게 105파이, 98, 이렇게 사면 되겠지, 그지? 그지? 105에 49 더하면 154고 16 더하면 178.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래서 이거, 그래. 이렇게 좀 복잡한 기둥이 어쨌든 밑면이 이렇게 딱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하나의 기둥 같으면 밑면이 뭔지 그리고 높이가 얼마인지만 파악을 하면 되거든. 근데 이렇게 기둥이 막 붙어 있거나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좀 찬찬히 부피에서는 사실 좀 단순하게 그냥 각각 구해서 더한다 하면 되거든.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근데 건넓이는 이게 보이는 면이 있고 가려져 버린 면이 생길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 하나하나 구해줘야 됩니다. 근데 결국 기둥에서는 옆 넓이 구할 때는 이제 이거 전궤도의 넓이를 구한다 생각하자. 전궤도를 펼치면 옆면 같은 경우에 직사각형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뒤에 문제들 좀 풀면서 연습을 좀 더 해봅시다.